그 반환 청구권 부분들에 대한 것, 유류분 보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류분에 대한 것이 그러면 마냥 가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민법 1117조에 보게 되게 되면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을 안 날로부터는 몇 년? 1년. 그러나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는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그래서 소멸이 되어 있는 거죠. 쉬운 얘기를 말씀드리게 되면 청구권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안 날로부터 1년 아니면 상속이 개시된 데부터 몇 년? 10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청구권에 대한 것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2020년 9월 11일자 모 일간지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거죠. 부산지법에서 어떤 재판장께서 유류분에 대한 위헌 조청을 내셨어요. 무조건 내놓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소송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내주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77년도 인구 40%가 농민으로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재산이 가족재산 개념이 가능했고 이를 유류분으로 분배했지만 지금은 각자 경제생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열심히 그 부분들을 아버지를 도와서 했다 그러면 뭐 주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옛날에는 시골에서 어떻게 된다? 다 시골에서 농사를 같이 졌기 때문에 가족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갖는 게 유류분에 대한 건 맞는데 시대가 지금 흘러서는 서로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 실제 부모를 도와서 했거나 그랬을 때에는 그 자녀가 받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은 자녀들까지 나눠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올라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 40년의 어떤 이 유류분에 대한 제도, 1977년도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79년도부터 시행됐던 이 부분들에 대한 근간을 완벽하게 흔드는 것도 또 하나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뭐 경제신문지에서 단독으로다가 그때 나와서 저도 이거를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3월 22일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어요. 뭐냐 그러면 유류분에 대한 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유류분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청구하게 되게 되면 반환 소송을 하게 되게 되면 합법적으로 그것을 돌려받게 되어 있는 거로다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아니다라고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류분에 대한 것이 기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변화 현상이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하죠. 뭐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냐면 사망 1년 전에 가입했다면 유류분에 대한 것이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1년 전에 뭐를 가입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은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굳이 유류분의 재산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포함이 되는데 현재 여기에서 판결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을 보니까 말 그대로다가 자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큰 아들의 배우자, 다시 해서 며느리가 그 자녀들과 같이 누구한테? 둘째 딸한테
아버지께서 주셨던 11억 부분들에 대한 자기 몫에 대해서 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다가 아들이 사망하고 그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병환이 있었던 이 부모님들께서는 자기를 곁에서 도와줬던 작은 딸한테 이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언제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설정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탁 상품을 통해 가지고 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1년 이상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내렸던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증여 불효자는 부모가 맞는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튜브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나온 것 중에 신탁법 제2조를 설명드리면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부분에 대한 것을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부분들에 대한 성남지원에서의 판결 내용은 바로 이런 거죠. 어느 시점에 부모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 몇 년 전 부분들에 대한 거 1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1년 부분들에 대해 먼저 그 전에 뭐가 되게 되면 신탁이 설정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유류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께서 잠시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이런 거죠. 돌아가시는 분은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그분이 남겨주신 것을 세법에서는 상속재산가에, 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 플러스에다가 증여재산가액이라는 게 있죠. 그 증여재산가액 부분들에 대한 것은 10년 내 상속인, 5년 내 상속인 외,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냐면 1년 내에 제3자에게 증여해줬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포함되게 되어 있죠. 물론 조금 더 나가게 되게 되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보험금이라든지 제9조 신탁재산, 제10조 퇴직금, 그 다음에 또 추정상속재산 여러 가지가 쭉 넓게 형성이 되지만 그 중에 여기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미 형성된 신탁은 1년 제3자한테 넘겨줬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유류분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식에게 이 굉장히 큰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번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다고 해보죠. 확정이 되게 되면 이거 굉장히 큰 게 됩니다. 누구나 유언 대용 신탁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자신의 뜻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효도를 안 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해외에 나가 있거나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피상속인, 부모가 사망하기 전 1년 전에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함으로써 말 그대로다가 찾아오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자녀한테 이것을 가지고서 유류분조차도 가져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거나 어느 자녀에게는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됩니다. 또한 뭐냐면 전액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마도 오늘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에 빠질 우리 자산가 중년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는 얘기를 못하지만 자녀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 사후가 되더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부모를 케어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자기 잘났다고 떠나가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가거든 결혼을 함으로써 배우자의 영향에 의하든 아니면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피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중년의 자산가가 하나 치매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특정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언제 사망하기 1년 전에 그 전에 1년 1개월, 1년 2개월, 2년, 3년 전에 말 그대로 신탁을 형성시켜주게 되게 되면 그 재산은 유류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서 판결이 날지는 최종 확정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켜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탁도 좋고 유언 대용도 신탁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가 그래 큰애는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작은 애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다 그동안 받았으니까 해서 더 주고 덜 준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부모가 원만하게 생을 마감하고 또 다음 세상에 갔을 적에도 현재 살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기분 좋게 그런 가족애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사 정보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 저희가 가져가는 가업승계 신탁 0% 금리 오늘은 그 중에 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눌러주시면 구독료 내시는 거고요. 하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동영상 또 앞으로 많은 콘텐츠가 올라갈 겁니다. 부담감 갖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함으로써 새롭게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시사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일구오신 재산과 여러분들이 물려줄 또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물려줄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행복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모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